안녕하세요, 각입니다. 자, 오늘 2025년 4월 25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큰 범위에서는 큰 생각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추가적으로 한 가지 정도 체크해 보면서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관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 관점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949, 96 사이에서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아직도 그 범위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을 찍을 당시에 좀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은 저점을 낮춰주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해야 될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점이 높여지고 저점도 높아지던 상승 추세가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큰 범위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현재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큰 범위에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한 가지 선이 나와 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락하는 추세가 생겨버린 거죠. 그런데 이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를 해내면서 이 한 파동은 종료되었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요한 건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높여주느냐 안 높여주느냐가 새로운 포인트가 되겠죠. 현재 상태에서는 오늘 오전에 올려치면서 고점을 한번 높여줄랑 말랑 했지만 쌍고점을 만들고 결국은 고점을 높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고점, 저점, 고점이 나왔는데 낮아진 고점, 즉 다우이론상 로어 하이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 번 더 저점이 낮아진다면 또 한 번의 이런 하락하는 추세가 만들어진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아직은 여기 고점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점을 높이고 높여왔는데, 그리고 저점도 높이고 높여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 상승하는 추세를 이탈해주고 더불어서 여기 저점까지 낮춰준다면 거의 한 추세가 마무리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채널의 하단,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탈이 된다면 한 추세가 마무리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를 임펄스 1파로 받고 2파로 받고 3파로 보고 4파 치거나 4파 치거나 이렇게 보통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0, 2, 이 0이 추세선이 이탈되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기본적으로 0이 추세선이 이탈을 하는 것은 이것이 임펄스가 아니다라는 판명이 나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탈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기존에 봤던 A, B, C, 조정 파동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으니 그냥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렇게 한 파동이고 여기가 복합 조정이고 여기까지 한 파동이든, 아니면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에서 M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고점이든, 어찌되었건 이 부분의 조정의 해석은 좀 제껴두더라도 한 파동 한 파동으로 ABC 형태로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강력하게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탈할랑말랑하죠.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이렇게 되면 쌍고점을 그리고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0이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에서 한 발 더 치는 거는 임펄스 형태로는 불가능하다. 다만 여기에서 ABC로 빠지고, 예를 들어서 ABC로 올려쳐서 여기에서 플랫 형태로 조정이 온다면 고점을 한번 갱신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 여기는 단기 고점이 우선은 나왔다. 그리고 이후 과정은 조정의 과정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때에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96K 정도 언저리를 도달해도 되고 안 도달해도 되고 그냥 이 언저리에서 결국은 조정받을 분위기로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근거들을 가지고 쌍고점이 나오고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현재 가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본다면 어제 말씀드렸던 패턴, 다이아 패턴은 깨진 상태고 이렇게 수렴을 그릴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수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수렴 이후 상승 한 발을 치고
죽는 게 이 임펄스에 대한 조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에도 96K 언저리 요 구간까지 본다고 하면 기존의 관점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관점의 변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현재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동안 밀어낸다고 하면 밀어내면서 이탈하고 상승했던 것처럼 밀어내면서 이 추세를 이탈하고 여기에서 리테스트 주고 빠지는 그림. 이 리테스트는 힘이 좋을 경우 고점을 넘기는 리테스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이걸 임펄스로 보진 않죠. 절대적인 법칙인 영위 추세선을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여기는 조정의 영역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A파, B파, C파 이런 형태로 빠지는 플랫 형태의 조정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체크해보고 복합적으로 봤을 때에도 현재는 단기 조정을 받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매크로적인 부분들 하나 갖고 와 봤습니다. 현재 저는 가장 큰 불확실 요소는 아직 관세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악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찐반보다는 ABC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ABC의 형태로 차트가 그려지는데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도 관세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불안 요소가 분명히 해소가 되어야 찐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4K에서 반등을 했던 가장 큰 요인은 저는 90일 유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90일 유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조금 안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매수세를 받아 올린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하락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복구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미중 분쟁인데 어제 뉴스에서 보면 중국은 현재 논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연이어서 트럼프는 아니다 우리 지금 중국이랑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현재 중국과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시간이 끌리면 끌릴수록 위험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으로 많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중국은 내부적인 단속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트럼프는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혹은 유권자들이 너무너무 강경하게 나온다고 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중국 내에 있는 중국 국민들도 힘들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미국 국민들도 아우성을 친다고 하면 중국은 누를 수 있지만 트럼프는 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명확한 어떤 성과가 없다고 하면 트럼프는 점점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는 빨리 결과를 내야 하는데 중국에게 우리는 논의 중이고 중국과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아니다 우리 논의되고 있는 게 없다 우린 타협이 없다라고 맞받아친다고 하면 트럼프는 쉽게 말해 하이파이브를 외치면서 팔을 내밀었는데 중국은 그 하이파이브를 받지 않고 박수를 같이 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 트럼프의 면이 서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러면 아직도 시작도 못했네 얘기도 못했네 라는 부분으로 불안감은 조금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의 불확실성들을 조금 더 증폭시키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방에 부초 형님이라는 분이 올려주신 내용인데 요거는 KB증권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저도 몰랐던 부분이긴 한데 이전에도 똑같은 흐름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관세 90일 유예하고 그리고 온건파인 헤드를 세움으로써 조금 완화하는 형태로 다가가는 이게 1기 때 똑같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도 그래서 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저는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트럼프는 지난 유예기간 내에도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세를 다시 부과했다. 당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 대한 존경심을 다른 나라들이 보이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 유예를 중도에 폐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에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자 보세요. 트럼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 특히 중국에 강력한 관세 제재를 실행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강력한 관세 전쟁을 실행을 하면서 너네는 이 관세에 의해서 우리한테 굴복해야 돼 라는 메시지를 줬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이 너네 알아서 해 우리는
강경하게 하겠어. 우리도 보복 관세 하겠어. 라고 나왔더니 트럼프는 우리는 지금 중국이랑 얘기하고 있어. 중국이 깨갱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 라고 말을 했는데 중국은 아닌데 우리는 협상할 여지도 없고 협상도 하고 있지 않아. 우리는 보복관세 할 거 없고 너네가 강경하게 나오면 끝까지 강경하게 나올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트럼프는 약발이 안 먹히네 라고 하면 다른 주요 국가들도 그러면 중국과 트럼프가 힘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찌되는지 조금 보고 싶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곳들도 조금은 시간을 끌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협상을 미루게 된다고 하면 결국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트럼프는 동일한 형태로 겁을 한 번 더 주는 기강을 잡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트럼프의 입김은 굉장히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처럼 중국이 강경한 포지션을 잡고 다른 여타 국가들이 조금 시간을 끌면서 관망을 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결국 한 번 더 트럼프가 강력하게 엑셀레이팅을 하지 않으면 말빨이 안 먹힐 거기 때문에 아마 악재적인 이 불확실성을 한 번 더 건드리지 않겠는가.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어떤 추가적인 조정 혹은 눌림 이후 재상승으로 가는 하락의 트리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싸움을 하고 있는 이 구조를 조금 집중해서 보면 좋겠고, 어제는 그냥 우겼어요. 트럼프한테 기자가 물으니까 아니 중국은 협상 안 하고 있다는데 당신은 왜 협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 누구랑 협상했는지 밝혀달라라고 했더니 누구랑 협상하고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신뢰도는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어제의 대응은 그 정도로 했는데 오늘 과연 하루가 지나서 내부적인 회의를 하고 나서 트럼프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조금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언에 따라서 이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불지펴질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명확하게 밝혀낸다고 하면 또 반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기는 하기 때문에 오늘 트럼프의 반응이 조금 중요하지 않겠는가, 매크로적으로는 좀 주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이랑 매크로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고,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흐름 자체도 그렇고 현재 구조도 그렇고 조금 말싸움을 슬슬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미중이 말싸움 하면 사실 악재잖아요. 명확하게 누구 한쪽이 지지 않으면 불안 요소와 싸움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관세 분쟁으로 인해서 사실 이렇게 떨어진 거라 여기에서도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서 저는 하방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오늘 불금인데 조금 오늘 저녁에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고, 더불어서 차트상으로도 영위 추세선 현재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좀 주요하게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항상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해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